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싱가포르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밝힌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북한, 미국 측과 막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해 싱가포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돼야 북미 측이 싱가포르에 초청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붕괴된 원인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4층 규모로 1966년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은 1, 2층이 음식점, 3, 4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됐지만 붕괴 당시 음식점은 문을 열지 않았고 주거공간에도 4명의 거주자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출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내에 있었던 한 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장 힘써주길 바라는 부문은 일자리와 소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19세부터 29세까지가 6.8점으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습니다. 분야별로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와 의료, 교육, 주거 등이었고 일자리와 소득, 복지, 환경과 안전 등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문체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같은 조사를 처음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60곳 기업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규모가 544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3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60대 그룹의 전체 매출은 1,57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삼성그룹의 매출 대비 내부 거래액 비중이 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 4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은 모두 431조 6천억 원으로 60대 그룹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